지금부터 여긴 내 작전 구역이다. 그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의 소령 진급을 축하하러 간 날.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본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유지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 부대가 해체되고 국방부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투스타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작전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유지숙 소장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시계를 자꾸 힐끔힐끔 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유지숙은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직 안건이 절반도 안 끝났는데 소장님이 회의를 끝내시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소장님, 아직 예산 안건이 남았는데요. 김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죠.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유지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참모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소장님께 회의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유지숙은 서둘러 집무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유지숙은 미소를 지었죠. 오늘 우리 혜정이가 소령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유지숙의 걸음에는 평소의 근엄함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엄마로 가고 싶었어요. 검은색 SUV 트렁크를 열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손편지,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소령 계급장이 든 상자까지. 유지숙은 계급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혜정이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달아주는 첫 번째 계급장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차를 몰며 유지숙은 혜정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혜정이가 초등학교 때 말했던 거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때 유지숙은 반대했었어요. 힘든 길인데 굳이 왜 하려고 하냐고. 하지만 혜정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이제 정말 소령이 되는구나. 유지숙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여자 장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혜정이 부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유지숙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케이크가 흔들릴까 봐서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트렁크를 확인했습니다. 괜찮나? 케이크 괜찮나? 드디어 혜정이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유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딸이니까요. 경계 근무자가 차량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엄숙하게 답례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수고하세요. 유지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거든요. 생활관 앞에 차를 세우고 유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나? 깜짝 놀라게 해드릴까? 결국 깜짝 선물로 하기로 했어요. 트렁크에서 케이크와 편지, 계급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생활관 계단을 올라가며 유지숙은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정이 얼굴이 어떨까? 놀랄까? 기뻐할까? 2층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혜정이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유지숙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혜정아 엄마야 하지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혜정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왜 왔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유지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유지숙은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혜정이 얼굴 왼쪽에 시퍼런 멍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거든요. 손목에도 빨간 자국들이 선명했죠. 케이크를 든 유지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혜정아 이게 뭐야? 유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그냥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때린 흔적이 너무 명확했어요. 엄마 그냥 돌아가. 축하 안 받아도 되니까. 혜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진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어차피 여자 장교는 이런 취급받는 거야. 혜정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죠. 유지숙은 말없이 케이크와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령 계급장이 든 상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걸 내 가슴에 달아주려고 했는데 유지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0년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누가 그랬어? 유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죠. 아무도 아니야. 진짜 넘어진 거야. 하지만 유지숙의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딸의 떨리는 손, 피하려는 시선, 움츠러든 어깨까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혜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제발 가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줘. 혜정이 애원하는 목소리에 유지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중대장 계급장을 단 40대 남자였죠. 누구세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어요. 혜정을 보며 비웃듯 말했죠. 김소령 가족이 왔나? 유지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군번줄이었죠. 투스타 소장이라고 새겨진 군번줄을 목에 걸며 유지숙이 말했습니다. 유지숙 소장입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소장님?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유지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김소령이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해 보시죠. 그게 뭐 별일이에요. 여자 장교들은 원래 좀 예민해서 어제 회식 자리에서 좀 시끄럽게 했더니 알아서 넘어진 것 같은데 중대장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혜정이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유지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뭘 했길래 김소령이 알아서 넘어졌다는 거죠.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20년 투스타 생활에서 나온 위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농담 좀 하고 장난 좀 쳤는데 김소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여자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날리고. 그의 말에 유지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진급 축하하러 왔는데 군을 해체하러 가게 생겼네. 유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중대장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지만 유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엄마가 처리할게. 유지숙은 중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귀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어요. 중대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부하 장교를 관리하는 관리라고 했습니까? 유지숙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부하 장교 얼굴에 주먹 자국 내는 게 관리입니까? 중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유지숙은 혜정이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해로 생긴 상처인가요? 입술이 터지고 손목에 멍이 든 게 오해 때문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김소령이 먼저 반말하고 대들어서 여자 주제에 너무 건방졌거든요. 중대장이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 순간 유지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죠. 여자 주제에? 유지숙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중대장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지숙의 눈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내 딸이니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유지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간부인 게 문제죠. 군대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중대장은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유지숙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대대장한테 전화하는 거였죠. 여보세요, 박 대대장? 유지숙 소장입니다.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 너머로 대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대장님도 함께 오시고요. 참, 그리고 여성 간부 관련 모든 기록 준비해 두세요. 징계 내역, 회식 일지, 인권 신고건까지 전부 말입니다. 유지숙의 명령조에 중대장이 부들부들 떨었죠. 전화를 끊고 유지숙은 중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휘권 내가 회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조사 대상이에요. 혜정이가 급하게 말을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이러면 나만 더 힘들어져. 하지만 유지숙은 고개를 저었죠. 혜정아,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유지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긴 내 작전 구역이다. 내 딸을 건드린 게 아니라 내 부하를 건드린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부하를 지킬 의무가 있어.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과 연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거였어요. 대대장과 연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도착했습니다. 박 대대장이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정이 상처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유지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우리 김소령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연대장이 중대장을 노려봤어요. 최 중대장 뭔 일이야? 중대장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죠. 그게 어제 회식에서 좀 뭐 했길래 장교 얼굴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유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대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소장님,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도록. 조용히 처리? 유지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처리해서 이런 일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놓고 처리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유지숙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투스타 본부 상황실입니까? 유지숙 소장입니다. 지금 즉시 특별조사팀 파견 요청합니다. 여성 간부 인권 침해 관련해서요. 전화를 받는 상황실 직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소장님,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연대장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유지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특별조사팀은 내일 오전 8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관련자들 모두 대기시켜 두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지숙의 말에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요? 유지숙이 혜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소령한테도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야죠. 때리기 전에 말입니다. 중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유지숙은 대대장과 연대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휘권 회수합니다. 내일부터 이 부대는 투스타 직할로 운영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조사 대상이니까 각오하세요. 박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전혀. 유지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죠. 몰랐다고요? 부대장이 부하 간부가 맞는 걸 몰랐다고 합니까? 연대장도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소장님, 회식 문화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지숙은 단호했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조사받으면서 말입니다. 혜정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만해. 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 유지숙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죠. 혜정아,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여성 간부들도 같은 일 당하고 있을 거야. 유지숙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목표는 단순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죠. 이튿날 아침 7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투스타 특별조사팀이었어요. 유지숙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인 김중령이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소장님 지시대로 여성 간부 인권 관련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유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철저하게 하세요. 빠뜨리는 것 없이요. 오전 9시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유지숙이 단상에 올라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죠. 투스타 소장이 직접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특별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지숙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성 간부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죠. 누구든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다 밝혀낼 겁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소령 때문인가? 어제 생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유지숙은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죠. 조사는 개별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유지숙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다 걸리면 그때는 군법으로 처리할 거예요.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강당을 나서며 유지숙은 혜정을 마주쳤습니다. 혜정이 얼굴에 멍은 어제보다 더 퍼져 있었어요. 괜찮아? 유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조사실에서는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건 어제 중대장이었어요. 최 중대장 앉으세요. 김중령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죠. 김혜정 소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최 중대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제 회식에서 농담 좀 했을 뿐이에요. 김중령이 차갑게 물었죠. 어떤 농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냥 여자 장교들이 힘들어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최 중대장이 말을 흐렸어요. 김중령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죠. 격려가 주먹으로 하는 건가요? 최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편 복도에서는 다른 여성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털어놓자.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 김중희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마찬가지야. 오후 2시 기자들이 부대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투스타 소장이 직접 나선 특별조사라는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유지숙은 기자들 앞에 섰죠. 질문 받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조사가 감정적 대응은 아닌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딸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미였죠. 유지숙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장교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가 제 딸이었는지는 절차에 아무 영향 없어요. 나는 딸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유지숙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들렸어요. 군인을 위해 왔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러 온 겁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그날 밤 유지숙은 부대 숙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어린 혜정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8살 혜정이가 아버지 묘비 앞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때 유지숙은 반대했었어요. 혜정아 군대는 힘든 곳이야. 특히 여자에게는 더 힘들고 하지만 혜정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엄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아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20년이 지나고 혜정이는 정말 군인이 됐습니다. 유지숙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됐죠. 유지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숙소에 있어. 왜? 혜정이 한참 말이 없더니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 내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됐네. 미안할 게 뭐 있어. 유지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혜정이 목소리가 더 작아졌죠.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 혜정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유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른 딸들도 똑같은 일 당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혜정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죠. 엄마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중령이 유지숙에게 보고했어요. 소장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혜정 소령 외에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어요. 유지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어떤 피해들인가요? 유지숙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김중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폭행까지 회식 때마다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참고 살았던 거예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유지숙이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신고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오히려 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유지숙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연역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부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여성 간부들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오후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이 직접 전화했어요. 유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일로 정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지숙은 담담하게 답했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녁 무렵 혜정이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아파 보였어요. 엄마 밥 먹었어? 혜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유지숙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혜정아 힘들었지? 혜정이 유지숙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무서웠고 유지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아이가 이렇게 크면 안 됐는데 유지숙이 중얼거렸어요. 당당한 군인으로 자라길 바랐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혜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죠. 엄마 나 포기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꺾이지 않아. 조사 3일째 유지숙은 국방부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정군 여성 간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이죠. 유지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소장님, 이번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김중령이 보고했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신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여성 간부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죠. 유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오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여성 간부 인권보호 및 군 조직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합니다. 투스타 유지수 소장이 조사단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소장님, 이번 조사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지숙이 마이크 앞에 섰죠.
정군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대를 조사할 겁니다. 소장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유지숙은 단호하게 답했죠. 이건 김혜정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체 여성 간부들의 문제예요. 개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SNS에서는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딸도 군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엄마 진짜 사단장이었네. 멋있다. 여성 군인들도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응원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닌가. 하지만 지지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특히 군인 가족들의 응원이 뜨거웠죠. 이틀 후 전국 여성 간부들이 실명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호소문에는 100여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유지숙은 호소문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정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딸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질의받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지숙은 TV를 보며 생각했죠.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 혜정이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전국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더라. 유지숙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정아,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혜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용기 내준 거지. 나는 그냥 당한 것뿐이야. 유지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게 용기야. 너 정말 대단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지숙은 혜정과 함께 노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야. 모든 여성 군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만들 거야.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도울게, 엄마. 한 달 후 혜정이 부대에서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군 차원의 개혁이 마무리되고 혜정이 정식으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유지숙은 이번에도 케이크와 편지를 준비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새 계급장이었어요. 생활관 문을 열자 혜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 왔어? 혜정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죠. 유지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딸이 다시 웃고 있구나. 혜정아, 이제 진짜 계급장 달아줄 수 있겠네. 유지숙이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혜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엄마 꼭 그래야 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유지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당당해야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 없어. 유지숙은 조심스럽게 소령 계급장을 혜정의 가슴에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유지숙이 고개를 저었죠.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워. 계급장을 다 달고 나서 유지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정이 소령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정말 멋있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 혜정이 거울을 보며 웃었죠. 엄마 덕분에 이 계급장이 더 무겁게 느껴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인사하러 온 거였죠. 김혜정 소령 축하드립니다. 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지숙은 새 대대장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간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발령났거든요. 정군에 걸친 인사 개편의 결과였죠.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후에 부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전한 회식이었어요. 술 대신 음료수,
강요 대신 자율, 위계 대신 소통이 있는 자리였죠. 혜정이 편안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유지숙은 안심이 됐어요. 저녁 무렵 유지숙과 혜정이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부대 뒤편 작은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혜정아, 이제 어때? 괜찮아? 유지숙이 물었죠.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군인답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정이 유지숙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진급 때는 그냥 케이크만 들고 와. 이렇게 온 군대 뒤흔들지 말고. 유지숙이 웃으며 답했죠. 그래, 다음엔 조용히 갈긴 하지만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올 거야. 혜정이 엄마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군인들을 위해 싸워줘서. 유지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너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진짜 군대거든.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숙과 혜정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다음 진급은 웃으면서 축하할 수 있겠네. 유지숙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죠. 혜정이 엄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게.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유지숙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군인이야. 모든 딸들에게 이 장면이 당연해지는 그날까지 유지숙은 계속 싸울 각오였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